질각 내에 있어서는 안 되는 외부적인 병원균이라고 해야 되죠. 이런 놈들이 침범을 한 문제냐 구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후자의 경우는 외부 침입의 균주, 되게 이런 경우가 또 성관계로 전염이 되는 루트가 많기 때문에 이런 균주 감염일 때는 또 특수한 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물을 쓰고 박멸이 된 걸 확인해야 돼요. 네, 원장님 그 중요 부위가 네네. 좀 간지러운 증세가 있거나 네네네. 분비물이 평소보다 과다하게 나오거나 그런 변화들이 있을 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궁금할 수준이 아니고 괴롭죠. 괴롭고 힘들어요. 가장 흔한 증상이 이제 가려움증이고요. 가려움증은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감염이에요. 특히 제일 많은 게 이제 칸디다, 곰팡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곰팡이 진균 감염은 인간 역사와 함께 해요. 그리고 피부 전반적으로 뭐 무좀이라든가 손발톱 무좀, 습진계통도 많이 시작이 되는 경우가 곰팡이가 많고요. 아기들 기저귀 발진에도 많고, 그래서 하여튼 곰팡이가 습하고 조금 밀폐되어 있는 환경을 좋아하는데 여성 질 구조와 조금 곰팡이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흔히 올 수 있는데 약도 많이 좋아졌고요. 사실은 이제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또 금방 편해질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가려움 중에 2번째가 이제 접촉성 피부염도 있어요. 여성들은 또 월경이라는 현상 때문에 사실은 생식기 부근에 이제 뭐 패드라든가 속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습기와 함께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습진, 접촉 피부염 이런 것들이 올 확률이 매우 높죠. 피부가 특히 아토피거나 조금 취약하신 분들은, 알러지성 체질을 가지신 분들은 더 심하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3번째로는 이제 약간의 다른 쪽 감염 때문에 부차적으로 거기가 붓거나 이래서 조금 가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저희가 이제 보면 체크를 하죠. 염증 체크를 하고 해서 이제 치료가 될 수 있고요. 여성 질 분비물은 사실은 개인 차도 좀 있어요. 분비물의 양은. 그런데 본인이 이제 잘 알죠. 내 평상시에 분비물의 양보다 많이 늘었다고 아주 불편하게 느끼니까 병원에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는 경우의 상황이 원인이 뭐냐면 질내 상주 균주들이 좀 있어요. 이제 이런 균주들이 일정 수치가 유지가 좀 돼요. 근데 질은 참 좀 독특한 구조인 게, 우리 위랑 질은 산성이에요. 산성 유지가 좀 되면 이런 상제 균주들이 좀 일정 수준으로 적당히 억제가 되면서 거기에 존재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좀 증식을 확 하는 경우는, 원래 거기 있던 애들이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분비물을 더 많이 뿜고 약간 습하게 분비물이 늘다가 보면 이 균주들이 약간 냄새도 나게 돼요. 약간 생선 냄새 비슷한 냄새인데 이게 좀 불쾌하죠, 사실은.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많은 여성들이 경험하지만 이게 약을 쓰거나 외부적인 노력을 안 해도 어느 시기가 지나면 또 괜찮아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질이 산성도를 또 회복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강한 알칼리가 피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의 딜레마인데, 생리를 하잖아요, 매 주기마다. 그러면 이제 질이 상제균들이 번식할 수 있는 좋은 호조건이 되는 거죠. 알칼리화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끝 시기쯤이나 이럴 때 이제 그런 불편감들이 많이 느껴지고 또 힘들어 하시고 하는데, 너무 힘들 때는 약간의 약물 이제 투여로 사실은 또 금방 조절이 돼요. 얘네들이 그냥 인내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이겨내셔가지고 저절로 좋아지는 시기를 결국은 경험을 하시기도 하고요. 요즘은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하니까 병원에 오시면 간단히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냉분비물이 사실은 제가 얘기한 부분의 문제가 90% 이상의 원인인데요. 또 소수의 경우는 그게 아닌 외인성, 정상적으로는 여성 질각 내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균주들이 감염이 된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균주들을 잡아내려고 의사들은 이제 질 염증기 분비물이 있다, 우리도 눈으로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서, 소수의 경우지만 그런 균주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균주들의 감염 경로가 사실은 성관계가 굉장히 많은 경우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특수한 균주에 맞는 약들을 써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상제균주가 질의 산도에 따라서 조금 증식하고 또 소강 상태로 가고 이런 거는 좀 다른 균주들, 이런 것들은 좀 체크업을 해서 이제 좀 박멸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질 분비물이 늘거나 약간 악취가 나거나 이런 불편감, 통증도 올 수 있어요. 붓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의 증상으로 병원에 오셨을 때 의사들은 항상 염증 검사를 좀 이제 권하기도 하는데, 이 문제가 질내 상제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제균주들의 일시적인 증식, 산도, 질각 내 산도 변화와 함께 이런 거의 문제냐, 아니면은 질각 내에 있어서는 안 되는 외부적인 병원균이라고 해야 되죠. 이런 놈들이 침범을 한 문제냐 구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후자의 경우는 외부 침입의 균주, 되게 이런 경우가 또 성관계로 전염이 되는 루트가 많기 때문에 이런 균주 감염일 때는 또 특수한 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물을 쓰고 박멸이 된 걸 확인해야 돼요. 가임기에 예를 들면 이제 젊은 20대나 30대, 40대 초반까지도 임신을 만약에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거를 그냥 간과하고 좀 내버려 뒀을 때는 장기 감염의 문제가, 이 균주들이 또 아주 어떤 파국적인 증상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있으면 또 버티기도 해요. 일반 질정제 같은 거를 조금 또 쓰실 줄 아는 분은 약국에서 사서 쓰기도 하고, 조금 나아진 것도 같고 또 아닌 것도 같고, 이렇게 몇 년을 버틴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의 경우는 사실은 만성염증으로
인해서 자궁 생식기 내막 이 연부 조직들이 유착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나팔관 유착이면 사실 여기가 루트가 막히면 배란된 난자의 통로가 막히는 거라 불임과 관련되고 내막을 착상 부위니까 더더욱. 그래서 하여튼 임신 능력과 관련된 마이너스적인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시는데 뭐 이제 분비물, 냄새, 뭐 가려움증 이런 거는 아주 마일드할 때 조금 지켜보겠죠, 누구나. 하지만 내 평상시의 문제랑은 좀 확연히 다르다고 할 때는 너무 계속 이제 유튜브 보면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한번 병원에 들르셔서 확실하게 아니다라는 걸 확인하는 게 소중한 내 몸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네.